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또 기업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공감. 오늘 이 시간 애플투자증권 강남센터의 이수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그동안 장기 불황이 터널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나노캠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회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나노캠텍은 1997년도에 설립돼서 200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대표이사 백운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명지대학교 화학과 교수로서 다년간 강단에 서면서 그럴 때 산학 협동을 하면서 새로운 소재 발굴에 애썼던 기업으로서요. 전도성 고분자 물질을 활용한 IT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전도성 표면 도포제 및 제품, 그리고 이제 대전 방지 합성 수지나 전도성 테이프, 전자재료 등 정밀 화학 제품 제조 기업으로 인식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좀 듣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IT 산업 발전에 따라서 정밀 화학 제품의 사용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건가요? 네, 이 IT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고집적 전자율의 경박 단소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관련 핵심 부품들 간에 정전기적인 오동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분진이나 유해 물질에 의한 오염 및 불량 등 이 정전기를 제거한다거나 오염원의 관리 필요성이 증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카본 제품 말고 전도성 고분자 제품의 활용 범위가 확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도성 고분자 물질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플라스틱처럼 다양한 가곡성을 가지면서 가벼운 무게, 그리고 대량 생산의 가능성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의 전기 전도도나 열 안정성 등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전도성 고분자 소재를 활용을 해서는요, 전자파를 차폐한다거나 전자파를 흡수하는 재료, 그리고 이제 투명한 전도체나 정전기 제거 목적의 반도체 포장재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IT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다수 공정이 다 클린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클린룸과 관련된 모든 내장재의 소재, PT선이든 바닥재든 의자나 신발이든 기타 이제 대전 방지 보호 필름 및 전도성 테이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자파 차폐와 관련돼서 전도성 고분자는 시장이 확대되어지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력 제품은 어떤 것들인 건가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전자파 차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제 글라썸이라고 하는 제품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LCD 글라스 셀에서 광화 필름 및 시트의 적층, 간지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성 폼과 시트로 개발되어져 있는 제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크랩 프리라고 해갖고요. LCD TV의 플레임이 긁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보호 필름이 있습니다. 또 이제 프리졸이라고 해서요. 프리존 시트 전용 대전 방지 시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텍터라고 해갖고 광학 보호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LCD TV 대형화와 BL 백라인 유닛 광학 시트 국산화로서 보호 필름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수요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또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나노캠텍이 전 세계 스마트폰의 약 15% 정도는 나노캠텍이 생산하는 제품이 코팅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나노캠텍 4분기의 주가를 이끌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작년서부터 계속 이슈화가 되었었던 건데 금년 4분기, 특히 12월서부터 매출이 가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신사업 성장성이 상당히 큰데요. 그것이 뭐냐면 LED 전용 메탈 PCB 보드입니다. 그래서 LED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발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LED 칩이 있으면요. LED 칩 밑에 구리가 있고 구리하고 알루미늄 판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전도성 소재인데요. 전도성 소재가 들어가 있는 이 메탈 PCB는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시장 규모가 800억에서 1000억 규모인데 약 800억 정도는 두산전자가 차지하고 있고 기타 약 200억 정도는 일본산 제품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 메탈 PCB 시장에 나노캠텍이 새롭게 진출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두산전자의 사업 부분에 위축이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잡는다 하더라도 100억에서 150억 정도 추가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메탈 PCB 같은 경우
기존에 힘들었었던 것이 이 LED 칩하고 구리하고 중간 연결을 하는 이 물질 개발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량 일본 제품을 기존에 우리나라 업체도 외산 제품을 들여다가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합치 작업을 통해서 납품을 하였는데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나노캠텍의 백 대표 같은 경우 연구를 통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였었기 때문에 이것을 국산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양산되기 위해서 지금 회사가 준비 설비 투자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설비 투자에 대한 우려나 감가상각도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올해 기준으로 약 450만 장 정도가 수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나노캠텍의 생산 캐파는 약 400만 장 수준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갖다 대다수 차지한다 하더라도 생산 과정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월부터 또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그 전에 또 시장은 기대감으로 오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12월부터 매출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실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텐데 일단 3분기라든지 하반기의 실적은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네, 작년에 글라스홈이라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에 납품이 되다가 2차 밴드 했었습니다. 그러다 납품이 중단이 되면서 작년 실적이 급감하였었는데 회사의 기술력을 통해서 1차 밴더로 새롭게 등록이 되면서 주가가 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은 467억 원에 영업이익 17억 원을 시현하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 이미 상반기에 295억 매출에 영업이익 9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4분기에 특히 이제 12월서부터 메탈 PCB 매출이 증대된다라고 하면은 2013년도가 기대되어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2012년 예상 매출은 작년보다 약 28% 증가한 600억 원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76% 증가한 3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난 9월 7일 장중 저점 2,950원 형성 이후에 바닥권 탈피 시도형 대량 거래가 생기면서 한 단계 레벨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 12월서부터 내년을 겨냥해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는 걸 사실 회사가 제일 먼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7월서부터 8월에 걸쳐서 자사주 10만 주를 이미 매수를 해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더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추가로 더 매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매수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로서는 3,6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노캠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3,000 지금 260원 현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3,600원까지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코스닥 기업들 저희가 주목을 많이 해볼 만한 기업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코스닥 시장 지금 한 540선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장기적으로 보자면 450에서 550에 이러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종지수를 놓고 얼마 가겠느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사실 시장 일각에 보면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된 기업들은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큰 부담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되어집니다. 네, 저평가된 기업들은 이 저평가된 것을 또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이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노캠텍 같은 종목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애플투자증권 강남센터의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